밤이 더 조용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누구도 사라지지 않을 것 같던 그 평범한 도시에 어떤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없어졌습니다. 오늘의 기록은 그 사라짐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한 대학생의 이야기입니다. 밤의 서사 지금 시작합니다. 한태림은 스스로를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그가 왜 꼭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을 강조했는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록을 끝까지 읽고 나서는 그 문장이 그가 가진 마지막 안전지대였다는 걸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가 겪은 첫 번째 징후는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사소해서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그런데 이상하죠. 괴이란 건 늘 그렇게 티나지 않는 균열에서 시작됩니다. 19살. 갓 대학에 들어가 시간표도 제대로 익숙해지지 않았던 그 봄. 그날 저녁 태림은 도서관 열람실에서 나오며 누군가의 뒷모습을 스쳤습니다. 아직도 그는 그 순간을 선명하게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남자였어요. 지나가는데 대충 옷깃이 스친 정도였죠. 하지만 정말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지나간 복도 바닥에 까맣게 번져 있는 무언가. 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진흙도 먼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걸 유난히 짙은 그림자의 자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국은 발자국처럼 찍힌 게 아니라 뭔가 바닥을 끌고 지나간 흔적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저 조명 때문이라고 넘길 수 있었죠. 누구라도 그랬을 겁니다. 이상한 일은 그날 이후 하루에 한 번씩 태림 주변에서 스쳤습니다. 도서관에서만 그랬던 건 아닙니다. 수업 끝나고 강의실을 나왔을 때, 기숙사 앞을 지나쳤을 때, 편의점에서 계산을 할 때조차 자신을 스치고 지나간 사람 뒤에는 항상 뭔가 번지는 자국이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람보다 먼저 움직이는 그림자처럼. 처음엔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눈에 피곤함이 쌓이고 있겠지. 그런데 며칠 후 태림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자국을 남기는 사람들의 공통점. 그들 중 하나도 며칠 뒤 다시 보이지 않는다는 것. 단 한 명도 그의 시야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조금 무서워졌어요. 태림은 말했습니다. 작은 실종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이 도시의 미세한 빈자리들. 평균치 아르바이트 출근자 수. 동아리방 출입 인원. 수업 출석부. 어디에서도 누군가 사라진 흔적을 정확히 기록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 사라진 얼굴들에 대해 오직 태림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공기처럼 하나둘 사라진 사람들. 그러나 태림은 그게 우연이라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그림자와 그 뒤에 번지던 검은 자국. 그리고 그들 모두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 그러다 어느 날 태림은 도서관에서 비슷한 패턴을 또 목격합니다. 일주일 전 봤던 그 모자 쓴 남자. 이번에는 누군가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역시 바닥에 작은 흔적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한 발자국을 내디딜 때마다 발바닥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그림자가 먼저 미세하게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잠시 후 발소리가 나는 쪽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스르르 흘러갔습니다. 마치 사람이 움직이는 방향과 그림자가 다른 목적지를 보고 있는 것처럼. 태림은 그 순간 처음으로 납득할 수 없는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그가 나중에 기록한 문장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건 사람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걸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데리고 가려는 그림자였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그 그림자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도 증발하듯 사라졌습니다. 사라지는 사람들에 대해 가장 먼저 이상함을 말한 건 학과 조교였다고 합니다. 요즘 학생들 출석이 너무 들쑥날쑥하네. 다들 집에 갔나? 하지만 그 문장을 들은 학생들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라진 줄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의 자리에는 언제나 다른 얼굴이 앉아 있었고 어색한 공백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대체 누가 그 자리를 채운 걸까요? 그날 이후 태림은 도서관 뒤편 쓰레기 배출구 근처에서 이상한 걸 보게 됩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검은 가방 2개, 그리고 그 위에 마치 누군가가 적어 놓으려다 지운 듯한 표시. 검은 잉크가 비에 번진 것처럼 얼룩져 있었고 그 아래엔 작은 글씨로 이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선택됨. 그 문장을 처음 본 순간 태림은 저도 모르게 주변을 둘러봤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보고 있을까봐. 하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느 날과 같은 조용한 밤. 그저 건물 환풍기가 돌아가는 소리만 멀리서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태림에게는 그 조용함조차 이상했습니다. 사라지기 직전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 휴대폰 사용 기록, 강의 서명, 학생증 출입 로그. 모두가 사라지기 전에 이미 지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들의 존재를 먼저 지우고 그 다음에 데려가는 것처럼. 그날 밤 태림은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고 있다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 가로등 아래로 길게 늘어진 자신의 그림자 뒤에 또 다른 그림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발소리도 없었고 옷깃 스치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는 자신의 속도와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숨을 고르고 잠시 멈춰 섰을 때조차 그 그림자는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림자는 울지 않습니다. 흔들리지도 않죠. 그런데 태림의 뒤에 선 그것은 사람의 방식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미세한 끌림이 있었습니다. 뭔가를 당기듯 자신의 그림자가 뒤쪽 어둠에 조금씩 잡아당겨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태림은 처음으로 도서관 뒷마당에서 그 남자를 보았습니다.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쓴 채 누군가의 등 뒤에 서 있었습니다. 초여름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가 서 있는 자리만 바닥에 물이 닿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것처럼 발치 주변이 말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라 있는 자리에서 아주 얇게 퍼져 있는 검은 잔해. 태림은 그걸 마치 그림자에서 벗겨진 껍질처럼 보였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날 그 남자 뒤에 있던 학생은 그렇게 마지막으로 목격됩니다. 그 이후로 그는 어디에서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기숙사 게시판에 작고 낡은 종이 한 장이 꽂혀 있었습니다. 종이엔 규칙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말 것. 목격자를 만들지 말 것.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출입할 것. 선택된 자는 반드시 인도할 것. 태림은 처음엔 그것이 동아리 행사 안내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종이 아래 작은 글씨, 흑도, 그 단어가 태림의 머릿속에서 기억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흑도. 그는 그 단어를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고등학교 시절 한 선생님이 장난처럼 들려준 괴담. 사람들은 선택됨이라는 말을 절대 농담으로 쓰지 않는다. 그 말 이후 이어진 짧은 이야기. 90년대 후반 도시 주변에서 이상한 실종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그때 누군가 사라지기 직전 이상한 단어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흑도가 움직였다. 그 말이 퍼지고 사람들은 집 밖을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차에서 내릴 때 뒤에 그림자가 겹쳐 보이면 발걸음을 멈췄다고 합니다. 환풍기 틈에서 사람보다 먼저 움직이는 어둠이 보이면 그날은 외출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사람만 사라졌다고. 무작위가 아니었다. 그게 그 선생님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태림은 그 괴담을 단순한 교내 괴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지금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흑도, 사람보다 먼저 움직이는 그림자, 흔적 없이 사라진 이웃, 그리고 선택됨이라는 문장. 태림은 직감했습니다. 도시가 이상해지고 있다.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지만 사라지는 사람들의 규칙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태림의 기숙사 방 문틈 아래로 무언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하얀 봉투. 열어보니 단 한 장의 종이가 있었습니다. 적혀 있는 문장은 짧고 간단했습니다. 목격자 선정. 숨이 턱 막혔다고 태림은 나중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종이 아래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날짜는 바로 다음 날 밤. 그 종이를 발견한 이후 태림은 기숙사 밖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틈 아래로 두 번째 종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그 종이들은 하나같이 이 문장으로 끝났습니다. 흑도는 이미 알고 있다. 도망칠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선생님이 했던 그 말. 선택된 자는 무작위가 아니다. 태림은 처음으로 공포의 중심을 이해했습니다. 사라진 사람들은 길을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지목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태림의 이름도 그 명단 어딘가에 올라가 있는 듯 했습니다. 문틈 아래로 들어온 종이들, 그 안에 적힌 짧은 문장들. 흑도는 이미 알고 있다. 태림은 그 문장을 처음 본 순간 방 안 공기가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탁한 무언가가 숨구멍을 막아오는 느낌.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의 방이 안전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더는 문을 걸어 잠가도 안전하지 않은 방. 그는 이 표현을 정확하게 남겼습니다. 문은 잠겼는데 그림자가 열려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기숙사 문을 열고 나왔을 때 태림은 복도 한쪽 벽에 미세한 얼룩이 생긴 걸 봤습니다. 물도 아니고 흙도 아니고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건 손바닥을 대고 미끄러뜨린 듯한 검은 번짐이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바닥이 아닌 벽을 따라 흔적을 남기듯 그어놓은 것. 그는 순간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복도에는 그 자신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미 몇 걸음 뒤로 물러서 있던 그림자가 익숙한 속도로 바닥을 따라 미세하게 끌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태림의 움직임을 확인하려는 듯. 태림은 그날 하루 종일 누군가가 자신을 살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강의실에서도, 식당에서도,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그의 주변에는 항상 익숙한 움직임을 보이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림자는 항상 사람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본인 의지보다 먼저.
자신의 그림자가 바닥 위에서 가늘게 떨리는 순간들이 반복됐습니다. 그건 피곤함으로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 이틀 잠을 덜 잔다고 해서 그림자가 따로 움직이진 않으니까요. 도서관 열람실의 유리창에 비친 태림의 모습은 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분명히 앉아 있는데 의자 밑에서 다른 그림자가 미세하게 바닥을 훑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그의 팔과 다리를 측정하듯 따라다녔습니다. 그 주 오후, 태림은 자신의 휴대폰 통화 기록을 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자신이 걸지도 않은 전화번호가 1시간 간격으로 계속 발신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번호, 발신 실패. 그 번호를 검색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번호가 누군가에게 걸려 있었다면, 그 번호가 누군가의 흔적을 확인하려는 신호라면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나한테 오지 마라. 그러나 이 바람은 이미 늦은 것이었습니다. 휴대폰 진동이 울렸고 번호는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발신자 정보 없음. 통화 시간 0초. 그리고 거의 바로 이어서 문자로 짧게 도착한 문장. 확인됨. 그날 밤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천천히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문제는 그 그림자가 몸 없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이 드러나면 가로등이나 형광등 아래에서 당연히 살결이 보이죠. 하지만 그 그림자는 어두운 형태만 남은 채 벽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움직임은 너무 자연스러웠고 숨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가 방 끝 모퉁이를 돌아 호련히 사라진 직후 복도 끝에 그 모자를 쓴 남자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태림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그를 보는 걸 이미 알고 있는 눈이었어요. 눈도 표정도 보이지 않는데 알고 있다는 감각만 확실했습니다. 며칠 뒤 기숙사 식당에서 밥을 먹다 그는 이상한 걸 하나 더 발견합니다. 식당 출입 명부. 어느 날 페이지 중간에 이런 줄이 조용히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의 확인 대상 3명. 그리고 아래에는 줄만 그어진 흔적. 마치 이름을 적었다가 지워버린 것처럼. 그 줄은 3개의 짧은 흠집처럼 종이를 얇게 파고들어 있었습니다. 누가 쓴 글자인지, 누가 지웠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든 의문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3명 중 나는 포함됐을까? 다음 날 강의실에서 조교가 출석을 부르다 의아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여기 결석이 너무 많네. 지난주까지만 해도 꽉 차 있었는데. 그러나 학생들은 그 말을 흘려듣고 각자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사라진 학생들의 자리는 아무런 공백도 없이 새 얼굴들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태림은 그게 가장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사라진 흔적조차 남지 않는 도시. 빈자리라는 개념이 사라진 도시. 누군가 없어졌는데 그걸 기억하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기억을 가진 사람은 곧 위험해진다는 진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태림은 밤에 기숙사 뒤편을 돌며 누군가 남긴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뒤쪽 계단 아래에서 이상한 걸 발견합니다. 작은 종이, 그리고 종이 위 검게 번진 표시 하나. 손가락으로 살짝 문지르면 그 검은 흔적이 유난히 미끄러웠다고 했습니다. 물도 아니고 먹물도 아니며 기름도 아니었습니다.
태림의 표현을 빌리면 그건 살아있는 무언가의 잔해 같았어요. 그리고 종이 뒤에는 또 다른 문장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확인 완료. 그날 이후 태림은 결심했습니다. 계속 피하면 결국 더 가까이 온다. 그래서 마주 보기로 한 것입니다. 흑도 사람보다 먼저 움직이는 그림자, 사라지는 사람들, 그리고 목격자 선정. 그가 먼저 해야 할 건 왜 자신이 선택되었는지 알아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도서관 기록실로 향했습니다. 기록실은 오래된 곳이었고 관리인조차 잘 오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오래된 출입 기록을 뒤지던 중 태림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출입자 명단 중에 자신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있을 수 있죠. 학생이니까. 하지만 그 출입 시간 옆에 적힌 비고란이 문제였습니다. 그 칸에는 다른 학생들에겐 적혀 있지 않은 특이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관찰 대상. 그리고 그 옆에는 적은 날짜가 자신이 첫 그림자를 발견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태림은 다시 기숙사 방문을 잠그고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방 안어둠 속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종이를 밟는 소리, 바람 소리도 침대 시트가 스치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 얼굴 가까이서 살짝 흔들리는 소리. 그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종이 한 장이 자연스럽게 그의 이불 위로 떨어졌습니다. 불을 켰을 때 종이에는 짧은 징후가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단계. 그날 이후 도시는 달라 보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중 누군가의 그림자가 자신의 그림자와 얇게 겹칠 때 그 그림자 안에서 작은 흔들림이 보였습니다. 그건 사람의 몸 동작과 일치하지 않는 다른 리듬을 가진 움직임. 그리고 길을 걷다. 모서리를 돌 때마다 뒷덜미에 스치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느낌이 확실해졌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그의 그림자 길이를 재고 있었습니다. 태림은 선택된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기 위해 도서관 CCTV 기록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도서관 직원은 이유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상한 걸 느끼지 못한 것이죠. 태림은 CCTV 화면 수십 개를 돌려보다 결정적인 장면을 발견합니다. 사라지기 하루 전의 사람들. 그들은 모두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발밑 그림자가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듯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날 이후로 캠퍼스에서 다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건 CCTV에 찍힌 그들의 발자국이었습니다.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이미 발바닥 그림자가 먼저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마치 발을 디딜 장소를 누군가 대신 정해주는 것처럼. 그 순간 태림은 깨달았습니다. 그림자가 아니라 그림자를 움직이는 무엇인가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화면 속 사라진 학생들의 뒤로 천천히 걸어오는 남자 하나. 그 모자를 눌러 쓴 남자. 하지만 이번에는 CCTV의 야간 조명 덕에 그 남자의 발치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남자의 발밑엔 서늘하게 퍼져 있는 검은 원형 얼룩이 있었습니다. 그 얼룩은 바닥이 아니라 그 남자 자체에서 번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림자가 아니라 그림자를 짜내는 구멍처럼. 태림은 그 장면을 본 직후
모니터를 닫았습니다. 그 남자가 화면 속에서 고개를 돌렸기 때문입니다. 카메라를 향해, 아니, 정확히 말하면 태림이 보는 방향을 향해. 그날 밤, 태림은 처음으로 기록실에서 가져온 종이를 자신의 책상에 펼쳐두었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종이에 적힌 날짜가 연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들은 모두 캠퍼스에서 누군가 사라진 날과 일치했습니다. 가장 위에 적힌 문구는 이미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선택됨. 그 아래 조금 더 진한 글씨. 내일 인도됨. 그리고 가장 마지막 줄. 목격자 1명. 태림은 그 마지막 줄에서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1명이 누굴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창문 밖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발소리는 사람이 걷는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태림의 심장 박동과 같은 속도였습니다. 둔, 둔, 둔. 그 속도에 맞춰 방 안 그림자가 벽을 타고 천천히 늘어났습니다. 조명이 꺼지지 않았는데도 방금 전보다 어둠이 짙었습니다. 그리고 문틈 아래로 종이 한 장이 더 들어왔습니다. 태림은 그 종이를 주워들지 못했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문장은 너무 짧고 너무 확실했습니다. 흑도는 곧 온다. 태림은 종이를 내려놓고 문틈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발소리도 그림자도. 그런데 문 아래 아주 얇은 틈 사이로 숨이 드나드는 것처럼 미세한 공기의 흐름이 느껴졌습니다. 문 밖에 누가 서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오지 않는데 거기 있다는 기척만은 방 전체를 가득 채울 정도였습니다. 그 존재는 문 안으로 들어오는 대신 태림의 그림자 길이를 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숨을 삼켰습니다. 문틈 아래로 아주 잠깐 검은 잔해 같은 무엇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잔해는 먼지도 벌레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그림자를 얇게 긁어 모은 것처럼 바닥에서 밀려다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태림은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흑도는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는다. 대신 그림자를 열고 들어온다. 그가 문을 당기듯 그림자가 뒤로 당겨지는 느낌. 그리고 그 안으로 무언가가 들어왔다 나가는 느낌. 그는 머릿속이 얼어붙은 것처럼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대 모서리를 잡고 가만히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있던 종이 하나가 아주 천천히 바람도 없는데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지가 넘어가는 속도는 누군가 손가락으로 가볍게 밀어 넘기는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그 페이지의 맨 밑줄. 마지막 관찰 진행 중. 태림은 깨달았습니다. 지금 자신이 관찰당하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오후 태림은 캠퍼스를 걸어가며 사람들의 그림자를 의식했습니다. 평범한 학생들의 그림자는 자신의 걸음에 따라 자연스럽게 흔들렸습니다. 근데 몇몇 사람들의 그림자는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걸음을 옮기기 전에 그림자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발이 아니라 발 그림자가 먼저 움직인 뒤 사람의 몸이 따라붙는 형태. 움직임은 자연스러워 보였지만 동선 자체는 사람이 의도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림자가 먼저
갈 곳을 정하고 사람이 그 그림자를 뒤늦게 따라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태림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곧 사라질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강의실에서도 이상한 점이 더 생겼습니다. 한 학생이 책상 위에서 볼펜을 떨어뜨렸습니다. 볼펜이 바닥을 굴러갈 때 그 학생의 그림자도 같이 흔들리며 바닥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 그늘진 책상 아래에서 그 학생의 그림자보다 더 짙은 다른 그림자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그림자 속에 또 다른 그림자가 숨어 있는 듯한 움직임. 그 짙은 그림자는 학생의 발을 향해 조금씩 번져들었습니다. 그 학생은 무심코 자기 볼펜을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태림은 그 순간을 귓가에 새겨넣은 듯 또렷하게 기억했습니다. 그 학생은 그날 이후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기억하는 사람 역시 태림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림은 기숙사 1층 공용 라운지의 CCTV 화면을 관리인의 부주의를 틈타 잠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봅니다. 라운지 한복판에 한 학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의 그림자가 비정상적으로 흔들렸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그림자를 잡아당기며 떼어내려는 듯한 움직임. 그림자는 학생의 발바닥 아래에서 한 겹 벗겨지는 것처럼 조금씩 바깥으로 늘어나더니 어느 순간 마치 푹 하고 터지듯 흩어져 나갔습니다. 그 학생의 몸도 그 순간 살짝 흔들렸습니다. 눈을 감았다 뜬 것처럼 순간적으로 사라졌다 나타나는 듯한 움직임. 그리고 2분 뒤 그 학생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카메라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 움직임은 이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림자를 잃은 사람. 그 학생은 그날 이후 이 도시 어디에서도 다시 목격되지 않았습니다. 태림은 느꼈습니다. 흑도는 그림자를 먼저 데려간다. 그리고 그 다음은 몸을 데려간다. 그 두 과정 사이엔 길어야 하루, 평균은 몇 시간, 그리고 자신은 이미 첫 번째 단계에 들어가 있었다. 그는 자신의 그림자가 조금씩 어긋나고 있다는 것을 며칠 전부터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날 처음 번지는 그림자를 본 순간부터 운명은 정해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기숙사 창문 밖에서 뭔가가 서성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고양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분명히 발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발소리는 이상하게도 바닥을 딛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발이 바닥에 닿지 않는데 걸음 소리만 들리는 것. 마치 반대로 재생되는 소리처럼 걸음의 끝부분만 들리는 느낌. 그리고 그 소리가 멈춘 순간 창문 아래 검은 얼룩이 서서히 퍼져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얼룩은 그림자보다 더 짙고 그림자보다 더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창문 밖에 모자를 눌러 쓴 남자의 얼굴 윤곽이 천천히 드러났습니다. 빛도 없는데 모습은 보였습니다. 얼굴은 없고 표정도 없고 형체만 있는 인간의 외형. 남자는 유리창을 두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태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술 없는 입이
천천히 열리고 닫혔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만은 확실하게 읽혔습니다. 내일. 태림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날 밤 창문 밖 그림자는 아주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남은 마지막 문장은 태림의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내일이면 끝난다. 침대에 누웠을 때 방 안의 공기가 유난히 짙었습니다. 그림자는 방 내 귀퉁이에서 조용히 숨 쉬는 것처럼 부풀었다 줄어들었습니다. 조명을 끄지 않았는데도 상대적으로 방이 어두워졌습니다. 태림이 몸을 움직이면 그림자는 그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끌려가는 느낌, 그림자가 몸을 이끄는 것, 그리고 침대 아래 어둠에서는 정체 모를 작은 울림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툭, 툭, 툭. 마치 침대 아래 바닥에서 손가락으로 천천히 두드리는 소리. 그 소리가 점점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제 시간이 다 됐다는 합리적 경고처럼 태림은 깨달았습니다. 흑도는 도망치는 사람을 쫓지 않는다. 그저 시간이 되면 찾아온다. 그리고 그 시간을 결정하는 건 도망치는 속도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적힌 기록. 그 기록 속 한 줄, 목격자 선정, 그리고 그 아래 내일인도. 태림은 손을 떨며 종이를 집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흑도는 곧 온다. 그 문장은 그의 방에서 기억이 아니라 예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방문이 아무 소리 없이 아주 천천히 스스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은 아주 천천히, 바람도 없는데 스스로 열린다는 것이 이토록 소름 돋는 일인지 태림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문은 삐걱거리지 않았습니다. 손잡이가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더 열려야 한다는 목적만을 가진 물체처럼 부드럽게 아무 저항 없이 안쪽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과 동시에 방 안의 그림자들은 마치 누군가를 맞을 준비를 하듯 내 귀퉁이에서 조금씩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림자가 늘어지며 바닥과 천장을 향해 약하게 기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태림은 그 순간의 공기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건 누군가 들어오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방 안에 있던 것들이 문 쪽으로 나가는 방식이었어요. 문이 완전히 열렸을 때 밖은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서 있지 않았습니다. 발소리도 숨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어 있는 복도 바닥 위에 아주 작은 그림자점 하나가 떨어진 것처럼 찍혀 있었습니다. 그 점은 사람의 발자국이 남길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더 작고 더 단단하고 더 깊은 어둠처럼 보였습니다. 점은 서서히 복도 방향으로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태림은 깨달았습니다. 저건 누구의 그림자가 아니다. 그건 그림자의 조각, 그림자를 이루는 물질, 그림자의 파편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은 마치 그를 유도하듯 복도 끝으로 이동했습니다. 태림은 그 조각이 자신을 부르는 것 같아 섬뜩했지만 그 이상으로 무서운 건 자신이 그 조각을 따라가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의지가 아니라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발바닥 아래 자신의 그림자가 그 조각이 가는 방향으로 미세하게 끌려가는 느낌. 그건 해부하지 못한 공포였습니다. 하지만 바닥에서 들려오는 아주 낮은 속삭임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들어와라. 방에서 나와 복도로 들어선 순간 태림은 자신의 그림자가 자기 몸보다 반걸음 앞에 있다는 걸 보았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림자는 사람을 앞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뒤따라와야 하는 경로 그 자체였습니다. 복도 끝 모퉁이를 돌았을 때 새벽 3시가 조금 넘은 시간, 기숙사 1층으로 이어지는 계단 아래에서 누군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남자. 그 남자는 그저 계단 뒤쪽 어둠 속에서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그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태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남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발밑 그림자가 천천히 계단 아래로 스며 내려갔습니다. 마치 그림자가 먼저 목적지로 향하고 몸은 그 뒤에 따라갈 준비를 하는 것처럼 그때였습니다. 남자의 몸은 그대로 멈춰 있는데 그림자가 먼저 태림 쪽으로 기어 올라왔습니다. 계단의 가장자리 벽면을 타고 천천히 태림은 숨을 삼키며 벽을 짚었습니다. 그림자는 계단 모서리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모양만 있는 듯한 움직임으로 형체도 없는 그 그림자가 입술처럼 흔들렸습니다. 왔네. 태림은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인간보다 빨랐습니다. 기숙사 여러 층을 지나 계단을 뛰어내려가도 그림자는 난간의 금속 틈 사이 벽의 어두운 그림자선 콘센트의 작은 홈 안에서까지 연결되며 계속해서 따라왔습니다. 그때 태림은 한 가지 깨달음을 떠올렸습니다. 흑도는 공간을 걷는 게 아니라 그림자를 걷는다. 그 말의 의미는 너무도 명백했습니다. 환하게 밝은 곳이 아니라면 흑도는 어디든 한순간에 이어질 수 있다는 것. 계단 아래의 어둠, 난간 사이의 음영, 천장 조명의 사각지대, 이 모든 것들이 흑도의 길이었습니다. 태림은 결국 기숙사 1층 로비까지 내려왔습니다. 밖은 새벽 안개가 자욱했고 거리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로비 천장의 형광등이 몇 번 깜빡이더니 꺼졌습니다. 정적, 흐릿한 새벽 빛만이 유리문 너머로 들어오는 순간 바닥이 움직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바닥 위의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그림자들은 서로에게서 분리되다가 천천히 모여 하나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 길은 로비 밖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길의 시작점이 바로 태림의 발 아래였습니다. 태림은 스스로도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몸이 움직였습니다. 도망치는 게 아니라 끌려가는 듯한 걸음. 그림자가 만든 길은 기숙사 뒤편, 오래된 수목원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곳은 대학생들도 잘 가지 않는 낡은 산책로가 있었습니다. 조명이 거의 없는 길, 밤이면 어둠이 깊게 가라앉는 곳, 흑도에게는 최적의 장소. 태림은 걸음을 멈추려 했지만 다리는 이미 그림자에 휘감겨 있었습니다. 움직임은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수목원 입구에서 그는 그 존재를 보았습니다. 수목원 입구, 가로등 불빛이 거의 닿지 않는 어둠 속, 그 안에서 형체가 없는 인간들이 여러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자를 쓴 남자처럼 얼굴이 없었고 몸에 윤곽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의 몸에서 그림자가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들이 바닥으로 흘러내려 태림 쪽으로 길처럼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여기로 와라 라고 말하는 듯. 하지만 그 장면보다 더 끔찍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 무언가들 뒤쪽에 있는 거대한 그림자의 형태. 그림자라고 하기엔 너무 크고 너무 깊고 너무 오래된 형체. 그것은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웅 하는 낮은 기척. 태림은 그 순간 흑도가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는 걸 확신하게 됩니다. 그건 어둠의 집합이었습니다. 사라진 사람들, 지워진 자리들, 흔적 없는 실종들, 그 모든 그림자들이 하나로 모여 하나의 의지를 가지게 된 존재. 그리고 그것이 태림을 향해 이름 없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태림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어둠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림자는 바닥만 덮고 있는 게 아니라 그의 몸 위로 기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리, 허벅지, 허리. 그림자는 살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덮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가 그의 손을 감쌀 때 태림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름이 없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이 아닌 무언가가 자기 몸을 대신 움직이기 시작하는 듯한 서늘한 감각. 흑도는 이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의 그림자 길이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태림은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선택된 이유는 목격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그들의 길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그림자를 밟은 순간 운명은 정해졌던 것이다. 그리고 흑도의 마지막 목소리가 그의 귀에 울렸습니다. 내일은 없다. 내일은 없다. 그 말이 끝났을 때 태림은 마치 누군가 뒤에서 갑자기 끈을 끊어버린 것처럼 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쓰러지기 직전에 그의 그림자가 그의 몸을 받쳐서 세웠습니다. 사람의 몸이 그림자를 의지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태림의 몸은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서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림자가 발목을 휘감아 그의 무게를 지탱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림자가 몸을 받치는 순간 태림은 깨달았습니다. 이미 절반은 넘어갔다. 수목원 안쪽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나무들이 늘어선 길 사이로 수십 개의 어둠들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고 그 흔들림 하나하나가 사람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런데 더 기괴한 건 그림자들 옆에 서 있는 육체들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누군가의 명령을 기다리는 껍데기만 남은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얼굴 없는 사람들, 가슴이 오르내리지 않는 사람들, 눈은 있지만 보는 게 아닌 공허한 인형 같은 존재들. 그리고 그 옆에서 그림자는 마치 생명체처럼 따로 움직였습니다. 그림자들은 자기들끼리 속삭이며 태림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림은 그 속에 하나의 패턴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림자가 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몸이 그림자의 명령에 따른다는 것. 즉, 흑도는 사람을 데려가는 게 아니라 사람의 그림자를 먼저 빼앗고 남은 껍데기로 새로운 존재를 만든다는 것. 그 증거는 바로 그의 눈앞에 있었습니다. 한 사라진 학생이 나무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 학생의 그림자는
이미 발밑에서 사라진 상태였고 그 학생의 몸은 아무 감정도 없이 고개만 천천히 태림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표정 없는 얼굴이 흔들리며 열렸습니다. 목소리 같은 바람이 어둠 속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여기로 오라. 그러자 그 학생이 아니라 그 학생의 그림자 자네들이 태림 쪽으로 붙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태림은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림자가 발바닥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몸은 뒤로 가고 싶은데 그림자는 앞으로 가려는 듯 바닥을 향해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때 나무들 사이에서 낯익은 실루엣 하나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남자. 그는 태림과 눈이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림이 그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눈이 없는데 시선을 느끼는 것. 그것은 인간에게 가능한 감각이 아니었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이 태림의 발을 향했습니다. 그 순간 태림의 그림자가 폭발하듯 흔들렸습니다. 그림자는 살아있는 생물처럼 몸 바깥으로 튀어나오려 했습니다. 발밑 그림자가 갑자기 너무 길어져 수목원의 흙길 위로 길게 쓸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는 사람이 걷는 소리가 아니라 어둠이 기어가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림자가 몸에서 완전히 분리되는 순간 태림은 자신의 몸 안이 텅 비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몸이 허공에 붕 떠 있는 느낌. 그림자가 그의 정체성 일부를 잡아당겨 빼내는 듯한 감각. 심장이 뛰는데 심장 박동이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림자가 자신의 생명 리듬을 복사하고 있었습니다. 모자를 쓴 남자가 조용히 손을 내리자 그림자들은 일제히 태림을 향해 목을 길게 늘렸습니다. 그림자는 목이 있을 리 없는데 그림자는 목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들이 태림의 발목을 향했습니다. 그림자는 그의 몸을 감싸고 그의 등을 타고 올라와 어깨까지 닿았습니다. 그리고 귀 옆에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너도 우리다. 그 속삭임은 수십 개 목소리가 겹쳐진 듯 했고 속삭이면서도 직접 머릿속에 파고드는 소리였습니다. 태림은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림자들이 그의 몸을 감싸고 하나의 형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사람이 아니라 사람보다 먼저 움직이는 흑도의 첫 형태였습니다. 모자를 쓴 남자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가 가까이 올수록 그의 그림자가 태림의 그림자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림자와 그림자가 닿는 순간 바닥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태림은 그 남자의 얼굴 없는 얼굴에서 입모양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자의 입은 소리가 아니라 그림자 같은 검은 기운을 뿜어냈습니다. 그 검은 기운은 태림의 얼굴을 덮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게 아니라 존재가 지워지는 느낌. 그리고 그 순간 그는 흑도가 자신에게 바라는 것이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흑도는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흑도는 사람의 존재를 다른 형태로 편입합니다. 태림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마지막에 태림이 기억한 건 단 하나의 장면이었습니다. 수목원 가장 깊은 곳, 그림자와 그림자가 겹쳐 하나의 원형을 만들고 그 원형 안에서 흑도의 중앙이 천천히 깨어나는 장면.
그 중앙은 입도 눈도 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 자체가 의지를 가진 듯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이 태림을 향했습니다. 그림자들이 하나의 명령어처럼 움직이며 그를 원형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 순간 태림의 몸은 공중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흑도의 목소리가 귀가 아닌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너의 그림자는 이미 우리다. 그리고 눈을 감는 순간 태림은 자신이 안쪽으로 들어간 것을 느꼈습니다. 공간을 이동한 게 아니라 존재가 이동한 느낌. 마치 표면에서 그림자 쪽으로 완전히 위치가 바뀌는 느낌.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은 그대로였습니다. 형체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는 이미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림자는 남아있는 몸을 바꿔치기 하려는 듯 자신이 아닌 흑도 전체를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태림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선택된 사람이 아니라 이미 흑도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바닥에서 어둠이 솟아올라 그의 눈을 덮었습니다. 소리는 모두 사라졌고 몸의 감각도 끊겼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한 가지 감각만은 또렷했습니다. 보고 있다. 흑도는 태림의 눈을 통해 이 세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태림은 흑도의 관찰 도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마지막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이제 너도 선택할 수 있다. 그 말과 함께 그의 시야는 완전히 어둠 속으로 잠겨들었습니다. 어둠에 잠긴 채 태림은 숨을 쉬고 있는지조차 감각할 수 없었습니다. 몸이 있는지, 팔이 있는지, 심장이 뛰고 있는지 모든 감각이 물속에 잠긴 것처럼 둔했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단 하나만은 또렷했습니다. 무언가가 나를 보고 있다. 그 시선은 외부가 아니었습니다. 내부에서부터 머릿속 깊은 곳을 조용히 눌러보는 느낌. 마치 어둠 속에서 자기 자신의 뼈를 안쪽에서 만지는 것 같은 감각. 태림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어둠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을 때 태림은 눈을 뜨지 않았는데도 주변의 형태를 알 수 있었습니다. 빛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림자가 형태를 만들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림자는 나무의 외형을 처음 보는 사람에게 설명하듯 천천히 윤곽을 그려주고 바닥의 흙길, 발 아래의 돌들, 멀리 서 있는 존재들의 실루엣까지 모든 게 그림자 자체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태림은 그것이 이 공간의 기본 구조임을 깨달았습니다. 여기는 빛의 반대편이 아니라 그림자의 원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형의 중심에는 무언가가 이끌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태림은 발을 때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발바닥 아래 그림자가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는 밧줄처럼 얇고 날카로운 형태로 그의 발목을 감싸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하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그 밧줄이 단순히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천천히 점점 더 깊이 살 속으로 스며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태림은 숨을 삼키며 그 느낌을 버티려 했습니다. 그때 가까운 곳에서 낮고 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살아있는 생명체의 소리가 아니라 공간 자체가 호흡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림자 밧줄이 조금씩 더 조여왔습니다. 조금 지나자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감각이 들렸습니다. 발소리는 없었습니다. 기척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걸어오는 자리에 그림자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림자가 도착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오는 것. 그게 여기 세계의 규칙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드러났을 때 태림은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중심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태림의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그 존재는 형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형체가 없는데도 얼굴이 보였습니다. 코도 없고 입도 없고 눈도 없는데 분명히 얼굴이라고 느껴지는 존재. 그 존재는 태림의 바로 앞에서 천천히 입모양만 열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아니라 그림자 진동만이 태림의 귀를 때렸습니다. 너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 말 한마디에 태림의 몸은 새로운 감각을 느꼈습니다. 형체를 유지하는 힘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처럼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흑도의 그림자가 빚어주는 형태였다는 사실. 손가락 하나를 움직일 때마다 그림자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손가락이 따라 붙었습니다. 그림자가 주체가 되고 몸이 그림자를 따라하는 구조. 태림은 자신이 사람인지 그림자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존재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주변 모든 그림자가 바람을 타듯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 바닥이 천천히 올라와 태림의 허리까지 뒤덮었습니다. 그림자는 그의 몸을 다시 쓰려는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때 드문드문 들리던 소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도림. 태림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자신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는 소리도 아니고 이름 비슷한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자신에게 들린다는 사실만큼은 확실했습니다. 그림자 세계에서는 소리가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아주 희미하게 현실에서 들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밖에서 태림을 불러주는 것처럼 현실의 찬양. 태림은 그 소리에 몸을 돌리려 했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림자가 허리, 등, 어깨를 형체 없이 감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림자의 힘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너는 여기에 속한다. 흑도 중심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다시 울렸습니다. 그 순간 태림의 오른손 끝이 아주 약하게 떨렸습니다. 꿈틀. 마치 몸 어딘가에 아직 내 것이었던 부분이 남아있는 듯한 떨림. 그 떨림은 그림자의 질감을 깨트리는 듯 작게 떨렸다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커졌습니다. 태림은 그 한 점을 집중했습니다. 그때 흑도의 중심이 갑자기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그의 시선을 느낀 듯 그 존재가 태림의 손끝으로 고개 없는 머리를 돌렸습니다. 남아있네. 그 말이 끝나자 주변 그림자들이 일제히 태림을 감싸며 중심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림자가 목까지 차오르고 입까지 파고들려던 순간 태림의 주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둠이 흔들렸습니다. 그림자가 아니라 공간 전체가 불안정하게 흔들린 것입니다. 흑도의 중심이 몸 없는 고개를 다시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부르고 있다. 그 순간 태림은 확신했습니다. 누군가 현실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그 소리는 그림자 세계에서는 들릴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아직 완전히 흑도의 일부가 된 것이 아니었다. 흑도는 그 사실을 아주 늦게 깨달은 듯 훨씬 더 거세게 태림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자 세계의 땅이 거대한 파도처럼 솟구쳤습니다. 그림자들이 서로 덮치고 서로 파묻으며 태림의 몸을 완전히 매몰시키려 했습니다. 그림자는 그의 팔을 고정하고 다리를 휘감아 몸통을 완전히 눌러붙였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리고 흑도 중심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너는 돌아가지 못한다. 하지만 그때 태림의 손끝에서 아주 작은 빛의 흔적이 지직하고 터졌습니다. 그건 빛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의 감각이었습니다. 바람, 공기, 누군가의 손길, 그 감각이 그림자 세계의 구조를 한순간 흔들어 버렸습니다. 흑도의 중심이 미세하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들의 연결이 한 줄씩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태림은 마지막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림자들이 그의 몸을 덮고 균열난 어둠 속으로 끌어내리려는 마지막 순간 그의 몸이 어둠과 빛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지금은 아주 명확하게 그의 귀에서 울렸습니다. 태림아. 그 한마디가 어둠을 부수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 세계의 표면이 균열처럼 갈라졌습니다. 태림의 몸은 그 틈으로 세차게 당겨져 올라갔습니다. 마치 두 세계가 그를 서로 잡아당기는 느낌. 그의 의식은 잠깐 끊겼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그는 느꼈습니다. 흑도가 그를 놓으면서도 무언가를 남겼다는 것을. 너의 그림자만은 여기에 둔다. 그 말이 아득한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라진 학생의 마지막 흔적, 그리고 그 뒤에 남은 그림자 없는 발자국은 지금도 이 도시에 남아 있습니다. 혹시라도 당신의 그림자가 당신보다 먼저 움직이는 날이 온다면 한 번쯤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누군가 서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밤의 서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도 조용히 잘 지나가길 바랍니다.